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오랜만에 텃밭에 또 나왔는데요. 여기 마늘 텃밭입니다. 지금 부직포로 세워놨고, 이제 겨울 한참 나고 있는 지금 2월, 2월 이제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날도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 이제 부직포를 세워놓은 지 이제 3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직포를 한 번도 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날이 풀리면 이제 이 부직포도 이제 거둬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우선 이제 2월 중순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 마늘 부직포 걷는 시기와 그리고 1차 추비 주는 시기를 이제 잘 이제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마늘 이제 비료 주는 시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료를 한 푸대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NK 복합 비료입니다. NK 복합 비료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늘 부직포 걷는 시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영상 온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영상 온도로 올라가고, 혹시 최저 온도라고 하더라도 한 영하 1, 2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이 낮에는 영상 1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 이제 마늘 부직포를 이제 걷게 되는데, 여기 충남 예산 중부지방 기준으로 보면,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한 2월 중순, 빠르면 2월 중순에 이제 거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늦으면 2월 하순에 이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영하의 온도가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말 정도에 부직포를 거뒀더라고요. 보니까 3월 초는 너무 늦고, 그 정도 이제 부직포를 걷고 1차 추비를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참 추운 이 날씨가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풀릴 겁니다. 저 이쪽도 이제 부직포를 다 세워놨죠. 지금 막바지 추위가 이제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 설 연휴 정도 지나고 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늘 부직포를 거둘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마늘 이제 추비를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역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마늘을, 이 육종 마늘입니다. 제가 심은 마늘들은 육종 마늘인데, 보통 마늘 캐는 시기가 육종 마늘 여기 중부지방 기준으로 6월 중순 하순 사이가 됩니다. 예, 빠르면 6월 중순, 조금 늦으면 6월 하순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통 장마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마늘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점을 역계산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보통 최소한 2개월 반 정도 안에는 이 추비 주는 걸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4월 초순까지는,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마늘 비료 주는 시기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웃거름 주는 시기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이제 마늘 1차 추비를 주느냐? 마늘 작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마늘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아직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떠들어 볼까요? 지금 마늘이 이렇게 싹이 좀 올라옵니다. 저 보이시나요? 저렇게 이제 싹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그래도 이 안에서 겨울을 잘 나면서 싹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 정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 금방 이제 싹이 이제 올라올 건데, 4월 초순까지는 이제 끝마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합비료 중심으로 이 추비 주는 시기는 보통 3번을 줍니다. 예, 4월 초순까지 3번을 주는데 2주 간격으로 주는 게 좋아요. 예, 2주 간격으로 웃거름을 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는 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월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부직포를 걷자마자 만약에 이제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정도부터 줄 수 있다고 하면은 2주 간격으로 준다고 하면은 3월에 또 이제 3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잡고 4월 초순까지 하면은 보통 저는 둘둘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2번씩에서 3번, 3주, 예, 그렇게 간격으로만 주면 4월 초순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늘 추비 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4월 초순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 자, 우리나라 이제 기온이 요즘 굉장히 이제 급변하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추운 것 같아도 기온이 이제 좀씩 올라가고 봄이 되면요, 급격히 또 기온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마늘들이 이제 벌마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추비를 늦게까지 주면 굉장히 그 고온 속에서 얘네도 이제 고온을 이제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또 분주하게 이제 사는데, 너무 늦게까지 이 비료를 주면
그 늦게까지 마지막에 준 비료를 마지막에 또 빨아먹고 사느라고 벌마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료를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끊는 경우도 있는데 4월 초순까지는 주고 끊어야 그 남아있는 잔량의 비료들을 얘네가 빨아먹고 크는 기간을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6월 중하순에 수확할 때 벌마늘이 생기지 않고 좋은 마늘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 부직포 걷는 시기와 그에 맞춰서 마늘 추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늘 부직포 걷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주면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게 되죠. 추비 주는 시기를 늦추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비 주는 시기를 2번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추비를 너무 3번까지 딱 맞춰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니까 2번만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벌마늘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웃자람이 현상이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계속 과다한 비료를 줘서 계속 영양분을 빨아먹느라고 알이 작아지고 배만 쓸데없이 커 올라가고 나중에는 벌마늘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료는 1차 추비 줄 때는요, 질소가 그래도 요소가 섞인 비료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요소는요, 상추나 잎채소들을 이제 키울 때 많이 큽니다. 초반에 잎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질소를 이제 주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되도록이면 칼슘이 들어간 그런 이제 복합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칼슘들이 섞인 복합 비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복합 비료는 NK 복합 비료는요, NK 질소와 칼륨이지 않습니까? NK 복합 비료에 칼슘까지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요즘 또 마늘 전용 비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미리 구매를 하셔도 되고, 굳이 그렇게 1차에서는 요소를 주고 2차에서는 또 칼륨이 섞인 NK 복합비를 주고 3차에서는 뭐 주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요즘 복합비료가 잘 나오니까 NK 복합비료를 미리 좀 보시고 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주시는 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쪽에 보면 이제 양파도 있거든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똑같이 같이 줄 거예요. 양파도 이 마늘 추비 줄 때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그래 저는 한 2번 정도만 줍니다. 2번 정도 주고, 그 시기에 여기에 있는 거에 이제 쪽파인데, 쪽파도 이제 봄에 이제 다시 이제 생장을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2번 정도 줄 겁니다. 복합 비료로 양파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땅이 열어가지고 저도 이 핀을 뽑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얼거봐 덮어놨는데 잘 살아 있습니다. 요 애들이 지금은 안에가 이제 밖에 공기도 춥고 안에 이제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있을 건데, 얘네도 이제 이 부직포를 걷어주고 물 한번 뿌려주면은 굉장히 이제 폭풍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지 안에서 막 급속하게 성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올라가고 나면 부직포 걷고 나면 1차 추비를 주고 나서 물을 한번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예보가 돼 있으면 비 오기 전에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복합 비료를 1차 추비를 같이 한번 뿌려주고 물을 한번 듬뿍 주면 그래도 온도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료가 알갱이가 그렇게 금방 녹진 않아요.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면 따라서 이제 녹으면서 안에 흡수가 이제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물을 안 주면 알갱이가 그대로 찬 공기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차 추비 준 것도 그대로 있고요. 2차 추비 2주 후에 2차 추비를 주는데 그때도 또 알갱이 비료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왕창 나중에 비료가 이제 쌓여 있다가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마늘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생장이 되는 벌마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꼭 추비를 주고 나서는 물을 줘서 흡수할 수 있는 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비가 오기 전에 줘서 같이 계속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2주 간격으로 3번 주라고 하는 이유도요, 그만큼 비료가 녹아서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봄에도 굉장히 가물잖아요. 가뭄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 그냥 비료만 계속 주면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물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미리 부직포 걷는 시기하고 이렇게 또 이
1차 추비, 그러니까 웃구름 주는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걸 넉놓고 있다가 보면요 2월 그냥 훅 지나갑니다. 또 올해는 설 연휴가 2월 중순에 껴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2월 달 훅 지나가고 3월 돼서 부랴부랴 잘못해서 추비를 늦게 주기 시작하면은 마늘도 초반에 잘 안 크고 나중에 2차 생장이 되는 벌마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라고 미리미리 기온도 살피고 기후도 살펴서 마늘 부직포 걷는 시기, 그리고 웃구름 주는 시기를 너무 늦지 않게 잘 맞추라고 오늘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기상예보 잘 보시면서 아마 분명히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낮 기온도 이제 5도, 7도, 8도, 10도 이상으로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밤 최저 기온이 지금처럼 막 영하 10도 이게 아니라 영하 1도, 영하 2도 정도 유지되다가 좀 있으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건데, 아마도 2월 하순 중 2월 말 정도 되면 분명히 이제 그 시기가 오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도 마늘 좀 풍년으로 모두가 같이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마늘이 잘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부직포 걷자마자, 또 나중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늘 병충해 방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고자리파리 준비를,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날이 많이 추우면 그런 병충해 방제는 좀 많이 예방이 되는 편인데, 그래도 부직포 걷으면서 토양살충제도 다시 한번 살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마늘 키우는 방법,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6월달 마늘 수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